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이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지수를 3배만큼 추종하는 두 가지 ETF를 알아보려 하는데요. 두 ETF는 아주 유명한 ETF예요. 하나는 나스닥 지수를 3배 레버리지로 추종하는 TQQQ ETF와 또 하나는 나스닥 지수를 3배 인버스로 추종하는 SQQQ ETF입니다. 먼저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이용한 것과 같은 투자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하게 되고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TQQQ ETF에 투자를 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1% 상승할 때 TQQQ는 3%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나스닥 지수가 1% 하락하게 되면은 TQQQ는 3% 하락하게 됩니다. 인버스란 역방향 수익률을 뜻하는데요. 하락하면 수익을 얻고 상승하면 손실을 보는 투자예요. 그래서 SQQQ ETF에 투자를 하면은 나스닥 지수가 1% 하락하면 3%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나스닥 지수가 1% 상승하면 SQQQ는 3% 하락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 두 ETF는 올 한 해 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 중에서 2위와 4위를 하고 있는 ETF인데, 그만큼 인기가 아주 높은 ETF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ETF에 대한 소개를 하고, 현재 두 ETF 중에서 어느 곳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QQQ ETF를 살펴보면, 자산운용사는 프로쉐어즈이고 상장일은 2010년도로 약 12년 동안 운용된 ETF이고 운용보수는 0.95%로 높은 보수를 가졌습니다. 자산 규모는 138억 달러로 원화로 약 18조 원 정도의 우량한 규모를 가졌고, 추종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인데 이를 3배만큼 레버리지 투자하는 게 TQQQ ETF입니다. 그리고 SQQQ ETF는 자산운용사 상장일, 운용보수까지 TQQQ와 똑같은 구조를 가졌고 자산 규모는 48억 달러로 약 6조 원 정도의 규모를 가졌어요. 추종지수는 나스닥 100 지수로 3배 인버스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즉 나스닥이 상승할 것 같으면 TQQQ ETF에 투자하면 되고, 하락할 것 같으면 SQQQ ETF에 투자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간혹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이를 모르고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변동성 끌림 현상입니다. 다른 말로는 음의 복리라고도 불러요. 변동성 끌림 현상은 이 그래프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일부터 9일까지 기초지수와 2배 레버리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표이고, 하루하루 약 10%씩 등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날에 기초지수가 100에서 110까지 약 10%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2배 레버리지는 20%만큼 상승하기 때문에 12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기초지수가 110에서 100으로 하락했다면 약 9%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또한 18% 하락을 해서 120에서 98까지 하락하게 돼요. 다시 다음날 기초지수가 100에서 110으로 10% 또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레버리지 또한 20% 상승하기 때문에 98에서 118까지 상승하게 돼요. 이를 계속해서 9일 동안 반복하게 되면은 기초지수는 100으로 그대로인 반면에 레버리지는 93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동성 끌림 현상이에요. 이게 2배 레버리지여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만약 3배라면 그 폭은 더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잘못하면은 계좌가 그냥 녹아버리게 돼요. 또 운용보수까지 높기 때문에 그 손실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분들에게 추천하는 투자는 아니에요. 물론 TQQQ ETF는 상장 이후 현재까지 QQQ ETF보다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두 ETF의 수익률 차이는 아주 크게 나고 있어요. 최근 10년은 나스닥이 미친듯이 오르던 시기였죠. 그에 따라 TQQQ ETF도 함께 오르게 된 겁니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TQQQ ETF는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3배만큼 추종하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정말 무섭게 하락합니다. 최대 마이너스 71%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어요. 정말 장기 투자라는 목적이 있고 강심장의 투자자라면 어쩌면 나스닥 지수가 앞으로 과거와 같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투자자라면, 다시 말해 장기 투자라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마이너스 71%라는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투자자라면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투자가 좋을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에요. 최근 6월 중순
중순부터 주식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11,000포인트 아래까지 하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현재 12,000포인트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다시 TQQQ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회사채 금리 또한 오르기 때문이에요. 회사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쉽게 생각하면은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게 돼요. 이익이 감소하면은 그에 따라 주가도 함께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주와 같은 성장주가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성장주는 현재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아니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기대하고 투자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미래의 기대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게 성장주예요. 그래서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PER이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하면은 금리가 오른다는 건 지금 현재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에 따라 미래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성장주의 매력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10,000원을 받을래? 혹은 1년 뒤에 10,000원을 받을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받을 건가요? 저 같으면 지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년 뒤에 10,000원보다 현재의 10,000원의 가치가 더욱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폐의 가치를 올려주는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금리가 오른다면 우리는 이 10,000원을 은행의 예금에다가 넣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은행 예금 금리는 확정 금리이기 때문에 정해진 이자만큼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10,000원을 5% 예금 금리에 넣었다면 우리는 1년 뒤에 1,500원을 받게 되겠죠. 다시 말해 지금 받는 10,000원이 1년 뒤에 받는 10,000원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0원을 받으면 우리는 예금에다가 넣어서 5%라는 이자를 더 받게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안 받고 1년 뒤에 10,000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냥 10,0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현재의 수익률이 더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장주 이야기를 하면은 앞서 이야기한 미래의 10,000원을 성장주라고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성장주는 미래에 받는 현금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면 그만큼 매력이 대폭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성장주보다 지금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의 매력이 더 높은 겁니다. 실제로 파란색 선인 장기금리와 빨간색 선인 나스닥 지수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금리와 나스닥 지수가 무조건 반대로 움직이는 거는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과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국채 금리와 나스닥의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 나스닥도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경제는 아주 좋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제가 받쳐준다면 금리가 올라도 기업은 큰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잘 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경제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금리가 경제의 어떤 구간에서 오르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는 경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점점 좋지 않게 발표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표들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태로 금리가 빠르게 오른다면 나스닥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SQQQ에 투자하면 될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보는 미래의 주식시장은 하락장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흐른다면 SQQQ ETF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흐를 수도 있겠죠.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측을 하고 투자하는 행위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대응을 할 수 있는 투자를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TQQQ나 SQQQ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늘리고 있고 안전자산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수보다는 매도에 초점을 둔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설령 저의 방법이 틀렸다 해도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응 투자 방법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블로그에서 재테크 고민 상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고민을 남겨주시면 돼요. 제 블로그 링크는 댓글 상단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미국 ETF 전자책도 무료로
무료로 배포 중이니까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김에 전자책도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링크도 같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